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해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치유입니다. 보통 법조인, 변호사 하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아주 흥미로운 학술 논문에서는요, 법조인들이 이제 투사에서 벗어나 갈등을 봉합하는 분쟁의 치유자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걸 넘어서 사람들의 상처를 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정말 신선한 관점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흐름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ADR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법조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훑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 시스템의 개혁 방안까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ADR로의 전환입니다. 대체 왜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걸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소송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그 근거로 아주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소환합니다. 명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 네,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의 말인데요. 위대한 법률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링컨조차도 소송이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금전적, 감정적 타격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끝없는 법정 다툼은 결국 이웃을 적으로 만들고 이긴 사람한테조차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안겨준다는 거죠. 100번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여기서 이 논문을 관통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법조계는 더 이상 의뢰인 대신 피 터지게 싸워주는 대리전의 투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적극적으로 보듬고 해결해주는 분쟁의 치유자로 역할 자체를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ADR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스템이 굴러가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ADR, 즉 대체적 분쟁 해결이 뭔지 감을 좀 잡아볼까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법원의 그 차갑고 뻣뻣한 판결을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정식 재판 없이도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서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기는 셈이죠. 연구에서는 그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법정 다툼과 이 ADR의 프라이빗하고 유연한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재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승패가 딱 갈리잖아요. 반면에 ADR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니까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이 털릴 걱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양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정말 기발한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죠. 한마디로 둘 다 이기는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는 무조건 ADR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룰을 제대로 안 세워두면 힘 있는 쪽이 약한 쪽한테 불공정한 양보를 억지로 강요할 위험이 다분하거든요. 또 중간에서 조율하는 조정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결과가 확확 바뀔 수도 있고요. 애써 조정을 시도했는데 결국 엎어져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2배로 깨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진화하는 법조인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ADR이라는 새로운 룰이 들어오면 법률 전문가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치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변호사들은 그저 차가운 법률 지식만 줄줄 외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뢰인이 겉으로 와곽되는 억지 주장 말고 그 마음속 진짜 니즈와 감정을 콕 집어낼 수 있는 심리학적 통찰력이 필수가 됩니다. 기가 막힌 설득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고 양쪽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문을 뚝딱 써내는 능력.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법조인의 무기라는 거죠. 네 번째 섹션, 글로벌 ADR 관행입니다. 그럼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 어떻게 이걸 실제 제도에 찰떡같이 녹여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유럽연합의 깐깐한 윤리 규정, 무려 120시간이나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독일, 그리고 영국은 아예 변호사의 직업적 의무로 못 박아뒀죠. 선진 법률 시스템들은 그냥 조정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빡빡하고 교속력 있는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굴러가게 만들고 있어요. 영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영국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법정에 발을 들이기 전에 무조건 조정 먼저 시도해보자고 권해야만 하는 엄청난 의무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다짜고짜 소송부터 걸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변호사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진짜 얄짤없죠? 확실하게 실효성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한국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빵빵한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뼈 때리는 정책 방안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논문은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의 아픈 곳을 콕 찌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 권력을 준 판사가 직접 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합의하라고 하면 엄청 압박감 느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되면 결국 사법부 전체를 안 믿게 됩니다. 이게 뭐야 싶은 거죠. 게다가 민간에서 이런 걸 도와줄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싹 고치기 위해 저자가 아주 깔끔한 로드맵을 던집니다. 우선 재판하는 판사는 조정에서 아예 손떼게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 같은 건 재판 가기 전에 무조건 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요. 또 아무나 조정하는 게 아니라 40시간 이상 빡세게 교육받은 전문가만 투입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흩어진 규칙들을 하나로 깔끔하게 모을 ADR 기본법을 떡하니 만들어서 뼈대를 세우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려 60. 우리나라에 이미 의료, 저작권, 환경 문제 등등 온갖 분쟁을 다루는 행정기구가 60개가 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아예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총알은 충분해요. 그래서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60여 개의 기구를 쫙 끌어모아줄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거죠. 탄탄한 법적 기반을 갖춘 ADR 종합지원센터를 딱 세워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민간 조정 시장을 팍팍 키워주자는 겁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이 좋은 제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진짜 핵심 열쇠라는 얘기죠.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피말리는 법정 싸움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보듬고 서로 윈윈하는 분쟁 해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법이 그저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상처를 아물게 하는 따뜻한 연고가 되는 시대. 이 깊이 있는 통찰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